이 이야기는 그 일본에 살면서 자주 귀신을 본다는 그 친구가 네. 있었던 일이고요. 이거는 제가 한국이 아니고 일본에 가서 그 친구와 만나면서 있었던 일인데요. 그 혹시 유인 아세요? 료칸이요? 일본의 료칸. 온천이라고. 료칸 알죠? 네. 거기에서 제가 4월인가 그때 여행 가게 됐어요. 그때가 저는 잘 몰랐는데 그 친구가 더 일본에 잘 하다 보니까 한 3월에서 한 4월 그 넘어가는 기간이 그때가 한창 벚꽃이 만개할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때가요. 그래가지고 친구가 일을 하고 있는데 야옹아 너 한번 여기 온천 여행 안 갈래?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뭐 가도 되지? 근데 나는 미리 말을 해줘야지 내가 근무표를 조정할 수 있어 이렇게 했더니 그래서 한 4개월 전부터 저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 친구는 이제 대신 좀 일본에서 더 살고 있으니까 네. 더 정보를 알 수 있으니까 그 친구가 좀 봐준 거죠. 그래서 뭐 우여곡절 해가지고 가게 됐는데 거의 뭐 온천 여행은 거의 다 뭐 1박 2일로 가기도 하는데 그 료칸이 후쿠오카에 있거든요. 예. 그쪽에서 좀 떨어지면 유인이 있는데 거기에서 거의 하루를 묵고 그리고 시내에서 묵기도 하는데 그 친구는 일본에 저한테는 2박 3일 동안 난 온천에만 있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것도 나쁘지 않지? 제가 또 한 번 가본 게 아니고 두 번째로 가는 거라서 네. 그래서 4월쯤에 그때 갔다 왔어요. 그래서 친구랑 가서 얘기하려고 했는데 제가 며칠 전 그러니까 출발하기 한 이틀 전에 친구한테 저희는 뭐 해외에서 보이스톡으로 가능하니까 전화가 왔는데 원래 기존에 예약했던 온천이 갑자기 자리를 이동을 해야겠다 이렇게 전화가 왔었대요.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 했더니 그 기존에 있는 온천에서 수도상으로 문제가 있어가지고 공사를 하게 됐는데 미안한데 자리를 옮겨줘야겠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근데 저희는 뭐 이래저래 뭐 호텔 찾게 되면은 예약을 하고 나서 대충 뭐 구글맵으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 길을 찾아가면 된다 이렇게 다 시간을 정해놨는데 갑작스레 그렇게 연락 오니까 대신 옮겨주면서 우리도 미안하니까 좀 더 비싼 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40만 원으로 예약했었는데 거의 2배로 80만 원 되는 곳을 더 인상 안 하고 그대로 40만 원 정도의 그 숙소를 숙박할 수 있게 해줘가지고 저희는 뭐 이득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친구하고 그래 나쁘지 않다 해서 가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온천에 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 유인이 시내가 커요. 그 시내로 해서 오르막길로 올라가면은 산 쪽으로 갈수록 쭉 온천이 다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올라가야 되는데 하필은 그 온천이 좀 산 쪽에 가까운 거죠. 근데 뭐 저희도 유인에서 시내에서 좀 놀고 가야 되니까 미리 호텔에다 지름 맡겨놓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뭐 먹고 하면서 한 1시쯤에 도착했는데 료칸으로 그 온천에 가려고 하니까 한 저녁 7시가 된 거예요. 근데 저희가 뭐 저녁 식사는 신청 안 한 상태라서 그냥 갔는데 이제 거기가 좀 오래되어 보긴 했어요. 딱 들어가면은 이제 크게 문이 없는 상태에서 들어가면은 정원이 크게 있고 그 온천으로 된 그 건물이 이제 옛날 그 건물인가? 그렇게 뭐 한옥처럼 저희가 뭐 한국으로 예를 들면 한옥처럼 곳곳이 이렇게 펜션처럼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네.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5개 정도가 됐던 것 같은데 거기서 체크인을 하는데 거기에서도 문제가 생겼던 게 제가 일을 못하니까 친구가 일을 하는데 그 지배인이 갑자기 난감해하는 얼굴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안 되니까 얘기를 다 하고 나서 친구한테 얘기했더니 야옹아 여기 예약이 안 돼 있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호. 그래서 저희는 원래 있던 온천에서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왜 예약이 안 돼 있냐 했더니 그 연락성으로 문제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전달이 안 됐던 거죠. 저희가 간다는 거를. 그래서 방이 없어요 이렇게 하니까 아 잠시만요 하는데 이제 다른 직원분이랑 얘기를 나누시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그곳이 아니면 갈 곳이 없었던 게 이미 저녁은 되어버렸고 뭐 시내까지 가서 다른 곳을 숙소로 구하기도 힘들고 이미 다른 온천들은 다 예약이 하기가 어려웠거든요. 근데 얘기를 하더니 저희가 방 하나가 남은 게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톨이라는 친구가 괜찮은데? 그래가지고 그럼 그쪽으로 가자 했는데 거기가 이제 안내원이 아무래도 넓다 보니까 길을 안내를 해주시더라고요. 직원이 그렇게 안내를 해주면서 좀 구석진 곳이었어요. 구석진 곳인데 저희가 들어갈 수 있게 문을 열어주시면서 뭐 이제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여기는 뭐가 있고 여기는 주무실 수 있게 저희가 이불 깔아놨고 뭐 여기는 화장실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 친구는 못 본 것 같기도 한데 지금은 그 직원이 뭐 어떤 표정을 지었던 거에 대해서는 이제야 뭐 이해하는 것 같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좀 주변을 잘 살펴보는 일이 있어가지고 그런 게 좀 제가 성격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친구가 뭐 설명 들으니까 가만히 있어서 보는데 친구가 들어가고 제가 다음 들어가는데
직원 표정이 그렇게 좋지가 않은 거죠. 예. 그래서 뭐지 이러는데 뭐 내가 못 알아들으니까 그냥 일단 가서 쉬어야겠다 했죠. 저희가 이미 많이 피곤한 상태이니까. 그래서 그때는 막 옛날 일본식이면 거의 다다미로 이렇게 형식으로 바닥에 깔려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얘기하고 거기 개인 온천도 있어서 즐기고 이제 자려고 준비하는데 계속 그 친구가 좀 느낌이 안 좋아 이런 식으로 저한테 중얼거리듯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니까 너도 알지만은 내가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면 되게 끈적끈적하고 되게 찝찝하거든? 근데 아까부터 조금 이상은 했는데 약간 기분이 그러네? 이러는 거예요. 야, 내가 귀신을 이제 안 보게 됐는데 연가를 안 보게 됐는데 너 지금 왜 그래 나한테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당황해가지고 막 그랬는데 친구가 그치? 근데 뭐 별일 없을 거야. 어차피 뭐 2박 3일 동안 뭔 일 있겠냐? 이런 식으로 넘어간 거죠. 그래서 첫날 밤이죠. 그때 자게 됐는데 제가 반듯하게 누우면 안 돼가지고 옆으로 몸을 돌려서 눕게 됐어요. 근데 그 친구도 옆으로 돌려서 몸을 들었는데 서로 등지고 얘기하다가 잠이 든 거죠. 근데 잘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무슨 다다미에서 약간 딱딱거리는 소리? 뭐가 부딪히는 소린가?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몸은 무거워지고 딱 굳은 것처럼 느껴지니까 설마 이거 가위인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만약에 느꼈으면 분명히 지위에 있는 친구도 느꼈을 텐데 제가 아까 말했듯이 저희가 서로 등지고 누웠으니까 제가 그 친구의 얼굴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 몸이 굳은 상태에서 가만히 있는데 약간 머리만 살짝 들리는 거죠. 그래서 머리를 살짝 들려는 순간 갑자기 그 친구가 제 머리를 확 누르면서 너 고개 들지 마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했는데 말이 안 나오는데 친구가 고개 들지 말고 그냥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계속 뭔가 소리는 들리는데 그냥 그러다가 다시 그냥 기절하듯이 또 잠들었던 거죠. 그래서 그 다음날 친구한테 아침을 먹으면서 너 어제 왜 그랬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친구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밥이나 먹자 이러는 거예요. 뭐 이유도 안 말해주고. 근데 저는 느낌이 이상한 거죠. 내가 분명히 뭔가 있었고 이 친구가 고기를 들지 말라고 하는 거에 제가 좀 마음이 찜찜한 거예요 되게. 그래서 두 번째 날에도 시내로 가서 놀자고 했는데 시내에서 잘 놀다가 친구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다가 저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은 거기에 뭔가 좀 있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가 있었어? 그러니까 너 그때 가위 눌렸지? 그러니까 가위 눌렸다고. 근데 네가 나한테 다시 자라면서 머리를 들지 못하겠잖아. 이렇게 했더니 그 친구가 그런 만의 이유가 있었다 하면서 본인이 겪었던 시점에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친구도 저하고 등지고 누웠으니까 제가 안 보였죠. 근데 자고 있는데 어쨌든 그 방이 좀 넓었어요. 사람이 4명에서 5명 정도 누울 수 있는 그 정도만 차는 자리였는데 이제 그 방에 2명이서 자니까 좀 공간이 넓었던 거죠. 근데 밤이니까 불은 다 꺼져 있고 방은 완전 어두컴컴한데 그 옆에 온천이 야외에 있어가지고 통유리로 돼 있었어요. 저희가 커튼을 완전히 치지 않고 잔 상태라서 그 밖에 좀 가로등이나 불빛이 좀 비쳐서 밤에 방이 그렇게 껌껌하지가 않고 좀 비추는 상태였는데 그 친구가 귀신을 볼 줄 아니까 어느 한 구석에, 그러니까 제가 보는 위치가 아니고 그 친구가 바라보는 그 벽의 모서리에 처음에는 하얀색 발만 보였대요. 네. 근데 이게 본인이 느끼기에는 여자 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든 거죠. 그러면서 가만히 있다가 저거 뭔가 좀 이상한데 하면서 본인이 느끼기에도 저거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때까지 그 친구도 저처럼 몸을 가누지 못한 상태라고 했더라고요. 근데 보는데 잠깐 눈을 깜빡이다 뜨니까 그 일본 정통 기모노 있잖아요. 그거를 입은 여성이 머리가 거의 무릎 아래까지 내려오는 채로 고개를 묵념받듯이 푹 숙이고 얼굴이 보이지 않은 상태로 그렇게 서 있더래요. 그래서 친구가 저거 진짜 귀신이구나 이렇게 생각해버린 거죠. 근데 분명히 가위였는데 갑자기 자기가 몸이 풀리더래요. 그래서 풀려서 일어나서 앉았는데 그 이상에서는 그때 저한테 고개 들지 말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저는 그때 깨어있는 상태였고 같은 경험인데 저는 그 소리만 들었던 거고 그 친구가 봤던 건데 그 귀신이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그 옆으로 발을 한 자국씩 옮기는데 그 꽃게가 옆으로 기면은 앞으로 안 하고 그냥 발을 옆으로 하나 둘 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동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귀신이 빠른 것도 아니고 하나, 한 3초 세고 둘 이런 식으로 느리게 발 한 것씩 옆으로 하면서 본인 쪽으로 오고 있더래요. 근데 본인 쪽으로 오고 있는데 그 여자가 뭔가 코고 이렇게 중얼거리는 소리가 그 여자의 입에서 나왔다는 건데 그때는 머리카락으로 얼굴이 가려져 있어서 그 소리가 도대체 무슨 소리지? 저게 무슨 소릴까 이러면서 봤는데
그 여자가 자기 옆에까지 오더니 머리가 보이니까 얼굴을 잠깐 봤는데 새하얀 여자가 눈꺼풀이 없는 상태에서 얼굴이 창백해져가지고 본인한테 바라보면서 코코 이러더래요. 근데 코코라는 말이 저희 말로 하면 여기거든요. 맞아요. 여긴데? 여기잖아요? 그래서 코코 이러더니 점점 이 말이 빨라지더래요. 예.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때 잠깐 확 그 본 얼굴에 충격을 먹어가지고 기절한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귀신을 보더라도 뭐 테마하는 그런 능력이 없고 무서우면은 그냥 도망가는 쪽이에요. 그러니까 이 귀신한테 본인은 뭐 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니까 그냥 볼 줄만 알았던 거죠. 그리고 나서 깼다는 거예요. 근데 너가 그전에도 뭐 귀신을 봐서 무서워했으니까 내가 굳이 얘기를 안 했어 이랬더니 제가 너 그거를 지금 얘기해주면 어떡해 이러면서 벌벌벌 떨었죠. 근데 그러면은 뭐 어떡해? 우리 다른 숙소로 옮겨야 되나 이러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찾아봤죠. 뭐 인터파크도 찾아보고 따로 여러 여행사를 봤는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짐은 다 저기 있고 그리고 숙소에 시내 쪽으로 가려고 하니까 너무 비싼 데만 있고 근데 이 친구는 이제 제가 여행으로 온 거니까 얘가 좀 쓸 수 있는 경비에서 써야 되는데 그 비용이 안 됐던 거예요. 너무 다 초과해서 제가 부담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친구가 저한테 결국은 야 야옹아 너가 그래도 귀신을 못 보니까 하루만 더 버틸까?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그냥 버틸까? 이랬죠. 어차피 저는 못 봤으니까 친구가 나도 그냥 무시할게 이러면서 그렇게 지내면서 다시 그 저녁에 찾아왔어요. 저희가 저녁밥 먹으면서도 저는 계속 긴장이 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나타날까? 생각을 하는데 친구도 말 없는 거 보니까 같이 긴장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 밤이 찾아왔어요. 똑같이 또 제가 옆으로 누워서 자고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도 좀 자고 있다가 또 몸이 눌리는 느낌이 드는 거죠. 또 찾아왔구나. 어디없이 그냥 찾아온 거구나. 큰일 났다 이렇게 하면서 눈 깍 감고 있었는데 눈 깍 감으려다가 갑자기 자연스럽게 제 눈이 떠지는 거예요. 누가 뜨게 하려고 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떠졌는데 그 어제 봤던 그 친구가 봤던 그 귀신이 제가 있는 벽 쪽 모서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설마 저건가 하는데 동시에 너무 무서운 거죠. 친구를 부르고 싶은데 토리야 이렇게 부르고 싶은데 말은 안 나오고 친구는 지금 반응이 없고 어제처럼 나를 그냥 잘하고 이렇게 다독였으면 좋겠는데 그런 반응도 없고 하니까 마치 저하고 그 귀신하고 그 방에 둘만 있는 느낌이 든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말했던 것처럼 그 기모노를 입은 여성 귀신이 서 있다가 어제 그 말했던 그 개처럼 옆으로 한 발자국씩 이렇게 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못하고 눈은 계속 머리를 좀 숙인 상태로 자은 상태라 그 여자를 주시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여자가 제 발까지 있는 데까지 와가지고 가만히 고개만 숙이고 있으니까 제가 그때는 얼굴을 못 봤어요. 그 각도에서는. 근데 그 여자 귀신이 갑자기 제 발 옆에서 이렇게 가지런히 일본 기모노 입으면은 다리를 벌리지 않고 딱 무릎 정교한 자세로 딱 이렇게 앉잖아요. 네네. 그렇게 앉은 상태로 제 왼쪽 발목이죠. 왼쪽 발을 손으로 이렇게 지그시 누르는 거예요. 근데 지그시 누르는데 제가 원래는 좀 발목이 약하진 않았는데 그냥 살짝 누른 건데 차가운데? 차가운데? 이러다가 갑자기 너무 아픈 거예요. 가볍게 누른 것 같았거든요. 예. 그리고 그 여자가 계속 그렇게 누르다가 한번 다시 톡 이렇게 하는 느낌이 드는데 누를 때마다 사람이 발로 밟으면 그 정도 느낄 수 있는 통증 있잖아요. 그 정도가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그 박자에 맞춰서 하나 이렇게 하는 느낌으로 일정한 박자로 제 발목을 누르면서 어제 말한 것처럼 코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무서운 거죠. 근데 너무 아프고 소리는 못 지르겠고 계속 서다만 보고 있는데 그 여자가 정면으로 발만 보고 있다가 고개를 확 제 쪽으로 돌린 거예요. 여자가 친구가 말한 것처럼 얼굴이 창백한 여자가 저를 보고 웃으면서 코코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코코가 이타이 이러는 거예요. 아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 아파? 너 여기가 아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는 그 정도는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어떡해. 근데 너무 아픈데 비명을 지를 수도 없고 그 여자가 저는 체감상 한 30분 동안은 계속 그 자세에 있던 것 같아요. 웃으면서 코코가 이타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수임없이. 그래가지고 저는 진짜 기절을 할 수도 없는 상태였어요. 그때가. 너무 힘들어하다가 정말 아픈데 진짜 발이 끊어질 것처럼 아프다가 결국은 저는 그 이후에 기절을 했어요. 자다가 깨서 친구한테 일어나서 나 어제 그 귀신을 봤어. 근데 그 귀신이 내 발목을 누르면서 여기가 아프냐고 물었어.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갑자기 정색을 하면서 너도 봤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도 자세를 그렇게 틀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여자 귀신이 저쪽에서만 보여야 되는데 그 반대쪽에서도 본인을 보면서 그때 그 시점에서는 친구 옆에서 서서 코코 이러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동시에 그 귀신을 본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경우가 같이 잠을 잤고 같은 시간대에 가위에 눌린 건데 저에게 있었던 귀신은 저의 발목을 누르고 있었고 그 친구를 보던 귀신은 서서 계속 여기 일본어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던 거죠. 그래가지고 친구한테 내 발목을 계속 눌렀는데 나 지금도 발목이 아프다 얘기하니까 야, 그 귀신이 네 발목을 눌러서 그랬던 거 아니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좀 안 좋은 것 같아 상황이. 거기가 또 일본은 병원들이 좀 비싸거든요. 보험이 잘 안 돼가지고 더군다나 저는 해외인데 외국인인데 그쪽에서는 진료 보기가 좀 저한테는 좀 어려웠어요. 뭔가 좀 복잡하고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그냥 약국에서 진통제 사가지고 먹을래 하면서 그날이 이제 체크아웃 하는 날이니까 급하게 이제 방에서 나왔어요. 그러면서 친구가 가만히 있다가 체크아웃을 하면서 그 지배인이 쳐다보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혹시 여기에 무슨 일 있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가 그 방에서 잤는데 어떤 귀신을 보게 되었고 그 여자가 하얀색 기문을 입고 있었고 하면서 그 귀신을 봤던 생김새를 이렇게 설명을 해준 거죠. 근데 지배인이 그거 듣고 진짜 거의 사색에 이제 소름이 끼친 것처럼 얼굴이 창백해진 것처럼 보더니 막 말을 망설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어를 못 알아듣는데도 지금 상황에 여기 뭔가 있구나, 뭔가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더니 결국은 하는 얘기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온천이 그러니까 이 료칸이 위치한 곳이 좀 산 위쪽이라고 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 온천이 언제부터 세웠는지 모르겠지만은 본인이 여기가 원래 주인이 아니었대요. 네, 중간에 왔구나. 네, 중간에 온 거죠. 근데 중간에 왔는데 안 그래도 그 방은 계속 여러 번 일이 있었대요. 한 번씩 사람들이 거의 2박을 저희처럼 끊는다고 해도 1박만 하고 나온다거나 기분이 안 좋게 나가는 사람들이 많았대요. 찝찝하게. 그래서 본인들은 무슨 일이지?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 지배인은 중간에 왔으니까 그냥 똑같은 방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넘겼대요. 근데 그 전에도 이 친구처럼 귀신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었나 봐요. 예. 그 방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이 친구가 똑같이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냐고 하니까 그 친구가 봤던 여성 귀신을 그때도 그 사람이 봤던 거예요. 근데 그 상황이 다시 그 친구가 귀신을 볼 줄 알았고 얘기를 하니까 그 지배인이 사실은 이렇게 하면서 있었던 얘기를 해주는데 지배인도 이제 료칸을 운영해야 되니까 도대체 그 일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주변 사람들이 다 온천이 다 지배인들이 많으니까 모여서 얘기를 했대요. 네. 모여서 얘기하는 도중에 저 온천에 혹시 무슨 일이 있었던 거 있어요? 이렇게 물어봤던데 그 온천이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그 부위가 원래 산이었대요. 산이 있었고 그쪽에 그 일본의 묘지가 좀 크잖아요. 그 묘지가 있던 자리였던 것 같은데 본인도 이야기만 들었지 그 묘지 위에 산을 깎다가 이제 땅을 살려는 주인이 그 료칸을 그 위에 지으려는 주인이 조금 욕심을 부려가지고 이렇게 공사를 하는 도중에 공동묘지의 반이 좀 이렇게 덮었다는 거죠. 그곳을 밀어버리고 그 온천을 지은 걸로 알고 있다. 원래는 공동묘지가 여러 분들을 모시는 곳인데 네. 이제 뭐 연락을 해서 저희가 이제 여기 공사를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할까 이렇게 다른 유가족분들에게 연락을 해서 이렇게 옮기거나 할 수 있는데 그거를 못 참고 그 묘지 반을 덮고 그 온천을 세웠다는 거죠. 네. 근데 본인은 그렇게 했다고 하고 일단은 찝찝한데 일단 그 방은 저희가 쓰지 맙시다. 만약에 방이 다 차더라도 그 방은 주지 맙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고 직원들도 다 단단히 몇몇 직원들이 그거를 알고 있었대요. 예. 근데 저희가 이제 왔는데 저희는 이제 그쪽에 원래 있던 데가 공사를 했으니까 저희는 이쪽으로 왔고 저희는 지금 갈 곳이 없는데 여기서는 연락을 못 받고 한 거고 근데 이 사람들이 저를 쫓아낼 수는 없잖아요. 맞죠. 예. 갈 곳이 없고 저녁인데 그래서 그 집에 별일 있겠어? 이런 생각으로 저희가 네 맞아요. 그 방으로 안내를 해줬던 거죠. 그러니까 저희를 안내했던 직원도 그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눈 마주쳤을 때 되게 기분이 안 좋은 상태였던 거죠. 네. 그래서 친구하고 얘기를 하다가 그래도 뭐 발목이 좀 아픈 거는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거야 하면서 그렇게 저를 위로해줬고 그 친구는 원래 살았던 오사카로 저는 이제 한국으로 넘어오게 됐죠. 그런 일을 겪으셨구나. 네. 근데 문제가 예. 제가 지금 몸이 안 좋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제가 원래는 평발이었거든요. 제가 사실은 지금 30 넘었어요. 좀.
이제 30년 동안 살면서 예. 발목이 아팠던 적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일하는 병원이 정형외과인데 그쪽에서 일을 하면서 발목이 갑자기 갔다 오고 나서 계속 아프니까 이거 약국에서 약을 사 먹어도 소용이 없는데 하면서 진료를 받는데 평발도 평발인데 지금 발목이 인대가 좀 찢어졌다고 얘기를 하면서 예. 이거 주사치료 좀 하자 이렇게 하면서 제가 좀 많이 친했던 원장님한테 진료 보면서 그렇게 얘기를 들은 거죠. 네네. 그래서 제가 한 3-4번은 주사치료를 받았는데 결국은 지금 제가 며칠 전에 너 수술을 해야 되겠다고 아니,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뭐 그래서 잠깐 인대 뭐 그렇게 된 거 아니었어요? 인대였는데 발목에 안쪽이 인대가 찢어지면서 원래 평발이었는데 지금 발목이 갑자기 무너져내리고 있고 뭐야? 제가 발목 안쪽이래 바깥쪽이라 주사치료를 4번인가 맞았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다른 사람마다 다 엑스레이 찍으면 뭐 다 다르죠. 네, 뼈가 그렇겠죠. 상태가 다른데 그 부위에 옆으로 뼈 조각이 쬐끄만 게 하나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 떨어진 것처럼. 근데 그거를 제거해도 되는 게 있고 제거를 안 해도 되는데 이거 제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러면서 좀 거슬릴 것 같은데 하면서 수술을 하자고 했는데 제가 지금 30분 이상을 못 걸어요. 와, 예. 그리고 친구들이랑 약속도 다 취소할 정도로 지금 발목 상태가 많이 안 좋거든요. 예. 그래서 이 사연에 이제 친구한테 얘기를 하기 전에 내가 그때 영향이 있었던 거 아닌가 하면서 그 친구는 여기 돌비 라디오에 사연을 신청을 하고 했는데 저는 무서웠어요. 그 병원에서 4년 동안 일을 했는데 수술하게 되면 제가 최소한 2개월은 못 걷는다고 했고 이제 병원 생활을 한다고 해도 제가 4개월은 넘어야 되는데 예. 여기 병원도 아무리 그래도 제가 계속 붙잡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럴 수 있죠. 예. 네, 그래서 타 지역에 혼자 있는데 이렇게 그만둘 정도로 돼가지고 그냥 친구가 지금 얘기해도 되지 않을까? 저를 그렇게 위로하면서 그 귀신이 아닐 수도 있어. 근데 너가 그렇게 느꼈었다면은 그럴 수도 있겠지 하면서 결국은 오늘까지 제가 고민을 하다가 결국 사연을 신청하게 됐어요. 그냥 얘기하자. 이렇게 마음으로. 그런 그러면 일이 있어서. 네. 그 발 위치도 정확히 그 귀신이 밟았던데요? 네, 제가 발을 약간 그 왼쪽 발이거든요. 예. 지금도 계속 부어서 제가 얼음팩을 하고 방송을 참여하고 있는데 발을 살짝 든 상태였고 한쪽 발은 오른쪽 발은 누운 상태니까 그 왼쪽 발목이 이제 안쪽으로 보일 수 있는 상태였는데 그 여자 코코가 있다이 이랬던 거죠. 맞아. 근데 거기가 원래 괜찮았는데 평발 때문인지 아니면 그 귀신 때문인지는 잘 모르는 거죠. 근데 평발 때문에 발목에 이상이 생겨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그거 그때 진료 당시 이 정도는 심하지 않을 텐데?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그 표현을 해주신 게 일단은 네. 옆으로 이게 개처럼 네. 개다리로 이렇게 옆으로 움직이는 것 자체도 너무 기괴하고 네. 코코가 있다이 하면서 막 즐거워한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괴롭히면서? 네, 맞아요. 악한 것이네 이거. 독한 거네. 하는 행동 자체가. 네, 맞아요. 근데 또 한 가지 조금 놀라운 거는 네. 그 귀신을 목격한 것도 놀랍지만 네. 그 직원? 료칸의 직원이 이런 걸 또 서슴없이 다 얘기하는 것도 놀랍긴 하네요. 왜냐면 소문나서 좋을 건 없으니까. 네. 왜 얘기를 다 해줬대요? 그러니까 그냥 모르겠다고 하면 그만인데 사실은. 모르겠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친구가 당시 계속 기분이 나쁘더래요. 제가 가만히 있으면 모르겠는데 네. 이 친구 발도 아프다고 하니까 계속 자기가 알아야겠다는 마음으로 물어봤던 거죠. 결국 그 지배인이 알았던 거를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저희한테도 미안하다고.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일단 뭐 외국인이기도 하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그냥 얘기를 한 것 같기도 하고. 와, 근데. 네, 맞아요. 섬뜩하네요. 그 상상을 해봤는데 일본어로 네. 얘기하는 것 자체도 일본 귀신이니까. 네. 일본어로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근데 네. 그 발목 좀 괜찮아지시길 바래요. 다시 한번 야옹님. 네. 아프시면 안 되고, 그리고 뭐 예. 귀신 때문이라고 한다고 한들 뭐 산 사람이 더 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요. 네, 이겨내실 수 있고. 이제 아직 수술을 안 하신 거죠? 네, 제가 네. 원래는 올해 수술하자고 했는데 제가 지금 발목만 살짝 바깥쪽으로 움직여도 고통스러워서 제가 파스 2개를 붙이고 보호대를 하고 제가 진통제 하루에 3번을 먹으면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 좀 검사를 세밀하게 네. 한번 받아보시고 네, 심사숙고해서 뭐 수술을 해야 된다면 당연히 수술을 해야 되는 거고 하루빨리 완쾌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네. 사연 신청했는데 아닙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잘 해주셨고 또 아프신 와중에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귤려옹님께서 시들무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귤려옹님께서 들려주실 아주 섬뜩한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지, 그리고 이번 이야기도 살짝 우리 해외로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귤려옹님. 네, 잘 들립니다. 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오늘 귤려옹님께서 저에게 또 해주실 이야기가 네. 일본에 관련된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일본의 어떤 주제일까요? 일본에 예전에 제가 소개했던 그 친구에 대해서 일본에 거의 뭐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귀족분들이 사고건물, 사고매물 네, 맞습니다. 많지. 그리고 또 일본은 네. 그게 법이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어떤 이야기일지는 귤려옹님께서 들려주실 거라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귤려옹이에요. 일단은 그 전에도 그렇지만 두 번째 사연에도 제가 세 번째 그 온천에 갔을 때도 그 친구하고 갔는데 그 친구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이 이야기를 시작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린데요. 이 친구는 저랑 초등학교 때 잠깐 친했다가 같은 학교 다녔다가 초등학교 이후에 이제 그 친구랑 저랑 이 연락은 끊고 사다가 제 첫 번째 그 사연 올렸을 때 그 친구가 그거를 보고 다시 연락을 해서 알게 됐는데 그 친구가 일본을 애니메이션 통해서 좋아해가지고 고등학교 때 교환학생으로 갔다가 일본에서 한번 학교를 다니면서 그쪽에서 한번 취직을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대학교 1학년 정도 지나가지고 오사카로 가서 어학당도 있고 뭐 일본 대학교도 있는데 본인은 이제 어학당 안 고 일본의 대학교에 새로 그냥 들어가서 학생으로 다니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뭐 그 친구가 대전 쪽에서 근무하는데 이 친구가 좀 인기가 많았었어요. 왜냐하면은 이 친구가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가끔 어렸을 때부터 조금씩 그 귀신들을 보고는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친구들이 너 그런 귀신 봐? 내 옆에 있어? 이러면서 일본에 그렇게 귀신 많다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나누게 됐는데 거기에서 친구가 얘기를 나누면서 한 남자애랑 알게 됐어요. 예. 근데 그 남자애가 너무 잘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뭐 그래서 지금 좀 어느 정도 되는데 외모가 이러는데 그 배우 정혜인님? 약간 그 느낌이 나는 그런 인물 정도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다니게 되니까 제 오사카 간 친구 이름을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냥 토리라고 할게요. 이 남자분이 가명이니까 타카시라고 할게요. 이 타카시라는 친구가 토리한테 일본에 혼자 살고 있는데 학비도 벌어야 되고 하니까 같이 알바를 하자고 본인이 지금 아르바이트 하는 곳이 한식으로 낸 퓨전 술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친구 통해가지고 그러면 나 그쪽에서 같이 일을 해도 되니까 자리 남았으니까 일을 하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둘이 얘기를 나누게 됐고 그 타카시라는 친구의 여자친구를 또 만나게 됐어요. 그 여자친구도 너무 이뻤다고 하면서 역시 잘생긴 사람은 빨리 연애를 하고 그런다 하면서 서로 친해지게 됐는데 서로 또 같은 디자인과는 아니고 여자애는 또 다른 과이고 그 남자애랑은 같이 디자인과라고 했는데 친하게 막 지내다 보니까 어느새 대학교 졸업할 때가 된 거죠. 그래가지고 그 토리라는 친구하고 타카시라는 남자애는 오사카에서 그냥 거주하면서 취직을 하게 되었고 이 여자애도 원래 그쪽에서 취직을 하려고 했는데 뭔가 꿈이란 게 있었나 봐요. 왜 저희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서울로 한 번은 가서 찍고 와야지 이런 것처럼 일본 도쿄에 대해서 좀 되게 꿈이 많았나 봐요. 로망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 도쿄에 있는데 완전히 도쿄 지역은 아니고 조금 떨어진 지역에서 본인 스펙으로 이력을 넣었는데 그쪽 회사에서 합격이 되고 때마침 본인이 아직 돈은 많이 모으지 못했는데 숙식이 가능하다고 해가지고 그 여자친구분만 그 도쿄 인근의 회사에서 취직을 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 뒤로는 뭐 그러니 잘 지내고 있겠지 하면서 본인도 디자인과 회사 다니면서 일을 해야 되니까 일을 하고 있었는데 남자애가 한 번은 연락이 오더래요. 뭐 남자도 바빴으니까 그리고 이 토리라는 애도 바빴으니까 오랜만이다 하면서 무슨 일 있었어? 하니까 와 이렇게 서로 안부를 전하다가 그 남자애가 먼저 잠깐 우리 만나서 얘기를 할 수 있을까?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더래요. 그래서 예. 좋지 오랜만에 만나서 얘기 좀 하자 이렇게 해서 얘기를 했는데 남자애가 오면서 얼굴이 되게 예전에는 살집도 있고 좀 밝은 얼굴이었는데 예.
뭔가 어디 모르게 좀 걱정이 많은 얼굴로 다가오더래요. 그래서 토리라는 여자애가 너 얼굴이 왜 그래? 네 잘생긴 얼굴 왜 그래? 이렇게 하면서 막 장난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너 내 여자친구 알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입을 열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인데 하니까 사실은 지금 그 여자친구가 도쿄 인근에 있는 그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거기 이제 숙박을 하다 보니까 이 여자애가 나는 나만의 로망이 있고 이렇게 꾸미고 싶은데 그 기숙사에 한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수중에 돈은 많이 모은 게 없지만은 한 이 정도로 해서 내가 적절한 선에서 집을 구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나 봐요. 근데 일본에는 맨션이라든가 아파트 그런 거 있는데 그 맨션이라는 거는 뭐 3층 이상이면 돼 있는 아파트가 있고 아파트는 저희 뭐라고 해야 될까 2층밖에 안 나는 그냥 집? 복도식으로 된 집? 그 설명하자면 그 짱구네에서 잠깐 집이 원래 단독주택에서 한번 난리가 나죠. 우당탕탕 맨션 그렇게 나왔던 그런 집 있었잖아요. 그런 집으로 했는데 다행히 자기가 시중에 있는 그 돈에서 적절하게 들어갈 수 있는 집을 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친구한테 얘기해서 나 드디어 집을 구했어. 나 이제 거기에서 나올 수 있다? 하니까 남자친구가 너무 잘 됐다고 축하한다고 하면서 같이 이삿짐도 옮기고 했는데 이제 뭐 집에 들어가 보니까 원룸 같은데 작은 방이 하나 있고 거실이랑 부엌이 같이 합쳐진 곳. 그냥 기본적인 그런 집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남자친구가 근데 네가 지금 시중에 있는 돈에서 이 집을 구하기 힘들었을 건데 어떻게 구했어? 하니까 그게 하면서 그 사건 매물 보면은 그 사이트가 있거든요. 그 사이트에 가면은 뭐 여기 지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고 뭐 이런 일이 있었다. 뭐 사망이라던가 안 좋은 그 땅적인 선택을 했다거나 그런 얘기 나오는데 내가 사는 곳은 아니고 그 여자친구분이 1층이었거든요. 근데 2층에 어느 옆에 한 여성이 거기서 그 땅적인 선택을 했다고 한다. 그래가지고 다행히 내가 사는 쪽은 아니니까 그냥 그건 감수하고 어차피 난 과위에 눌린 적도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좀 싸게 해서 왔다 이러니까 남자애도 처음에는 찝찝했죠. 왜냐하면 그 톨이라는 친구도 기신을 볼 줄 아는데 그런 것도 있고 본인의 미신 안 믿었다가 그 토리를 보면서 미신을 믿게 됐으니까 좀 찝찝하긴 한데 여자친구가 지금 안 돼 나가서 다른 집 구해봐 이러가 해도 좀 그랬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집에 들어가고 나서 여자애는 새로운 출발이다 이러면서 집도 다 이쁘게 꾸며놓고 원래 아기자기하게 꾸미는 거 좋아해가지고 진짜 공주님 집처럼 핑크색으로 좀 이렇게 사랄라하게 그렇게 지냈다고 하는데 언젠가부터 본인이 알기로는 그 같은 층에 있는 사람들이 고양이를 키우지 않는다, 뭐 동물 키우지 않는다 이런 거는 뭐 이웃지간에 만나게 하면서 지나가면서 알게는 됐다고 했는데 이상하게 밤만 되면은 고양이가 야옹 야옹 거리면서 우는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1층이고 그리고 이런 집 특징이 방음이 잘 안 되니까 고양이가 우나 야행성이 울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점점 가면서 이게 도가 넘어선다는 거죠. 처음에는 그냥 가볍게 야옹야옹 거렸다가 그 고양이들이 길에서 야옹야옹 거리면서 싸울 때 날카롭게 울고 그러잖아요. 그런 소리가 계속 울리더래요. 밤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지금 일을 안 하고 있다는 것도 아닌데 그 소리 때문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몸을 피곤한데 일은 해야 되겠고 하니까 밥도 제대로 잘 못 먹으니까 예뻤던 여자애가 너무 수척해졌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래요. 그러면서 본인한테 남자친구한테 한 번만 우리 집에서 같이 자주면 안 되겠냐고 이랬대요. 그래서 남자가 오사카에 있고 여자는 지금 그 위쪽에 있으니까 남자가 그럼 내가 시간을 어떻게든 빼볼게 하면서 주말에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자친구한테 같이 자자고 하면서 잘 들어봐. 내가 진짜 잘 때 고양이 우는 소리가 들린다고 했으니까 타카시 너가 잘 생각해봐. 보고 판단해. 이러면서 같이 잤대요. 타카시는 그 여자친구한테 괜찮을 거다 하면서 아무 일 없을 거야 하면서 이렇게 다독이고 같이 잤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자고 있는데 옆에서 부시럭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고양이 울음소리도 아니고 그래서 뭐지? 그냥 여자친구가 잠꼬대를 몸 뒤척이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눈 뜨고 일어나니까 여자친구가 일어나서 저의 몸을 이렇게 웅크리고 절하는 자세 있잖아요. 엎드려서 그런 자세로 잘 안 들리는데 중얼중얼 거리고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여자친구한테 무슨 일이냐고 왜 그래 하니까 갑자기 여자애가 고개를 살짝 더 들면서 야옹야옹 거리고 있더래요. 그래서 여자애가 분명히 그 여자친구가 그 집 근처에서 고양이 소리가 난다고 했는데 내가 지금 본 형상은 뭐지 이러면서 여자친구가 더 고양이 소리를 내면서 울고 있으니까 타카시라는 남자친구가 걱정되니까 막 흔들었대요. 그랬더니 여자애가 더 일어나서 앉아가지고 허리를 세우면서 진짜 서글프게 야옹야옹 거리면서 울더래요. 아, 네.
그래가지고 남자친구가 너무 당황해가지고 계속 흔들어서 깨우는데 여자친구가 확 그때 대사 정신을 차리더니 남자친구한테 매달려가지고 들었냐고. 들었어? 지금 고양이 소리 들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남자친구가 여자친구가 너무 울면서 완전 얼굴에 눈물 범벅이 되면서 울면서 얘기를 하니까 아니야 나는 못 들었고 네가 착각한 걸 수도 있어. 그리고 여기 고양이가 밖에서 우는 걸 수도 있어 하는데 여자친구가 그래도 고양이 소리가 끊기질 않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친구가 너 안 그래도 몸도 수축해졌고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으니까 회사도 너가 좀 힘들면 며칠 쉬어도 될 수 있으면 병가를 내서 좀 쉬어라 이렇게 일하고 그 뒤로 여자친구는 잠깐 며칠 이렇게 쉬면서 안심을 시켜놓고 다시 네. 오사카로 내려왔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아 이거 뭔가 느낌이 안 좋다 하다가 이제 그 톡이라는 여자애를 생각하게 된 거죠. 아 얘가 귀신을 볼 줄 알았지 하면서 지금 현재 그 토리하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토리가 그런 일이 있었어 하니까 그런 일이 있었는데 내 여자친구가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 들으면서 그날 제가 본 게 여자친구가 고양이 소리를 내면서 울고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친구가 가만히 있다가 아 이거 좀 느낌이 안 좋은데? 하면서 그래? 그럼 나도 한번 가볼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딱 둘이 주말에 맞춰가지고 여자친구한테 연락을 해놓고 도쿄로 이제 올라가게 돼가지고 이제 남자친구는 자기가 안 그래도 걱정을 하는데 설마 이게 무슨 일이 있던거나 그 예전에 사고매물 때문에 그건 아니겠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소리가 이제 남자친구 달래면서 너네 사고매물이 다른 층이었다며 그럼 이 층에는 별로 관계가 없겠지 하면서 본인 나름대로 위로를 해주면서 이제 달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집에 도착했는데 누가 봐도 평범한 집 그리고 진짜 본인이 보기에도 와 얘네 진짜 꾸며놓기 살기를 잘하는구나 하는데 그 꾸며놓고 이쁘게 사는 것보다 다르게 그 여자친구 얼굴을 봤는데 사람이 며칠 안 자면 이렇게 많이 수척해질 수가 있나? 할 정도로 예. 얼굴에 이제 다크서클도 좀 있고 원래 좀 말랐는데 더 광대가 나올 정도로 뼈가 좀 본인이 보기에도 좀 많이 수척해질 정도로 말라 보여가지고 이거 뭔가 느낌이 안 좋은데 했는데 집에 딱 들어가자마자 따로 뭐 느낀 건 없었대요. 이 친구가 뭐 귀신을 보게 되면은 약간 찝찝한 느낌이구나 기분이 나쁜 들이 생기기도 하는데 그런 것도 없어가지고 한번 오늘 자보자 해가지고 내 남자친구는 그 작은 방 하나 있어가지고 거기서 자고 이 톡이라는 친구는 그 여자친구의 이제 그 방에서 거실 쪽이죠. 거실 이불을 깔고 나란히 자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자친구가 나 걱정돼 나 잠 못 잘 것 같아 하다가 토리가 일단 자보자 내가 너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 나도 지금 여기서 딱히 뭔가 느끼는 게 없어 그러니까 일단 자보자 하면서 잠을 잤대요. 네. 계속 잠을 자고 있는데 가만히 있다가 뭐 약간 좀 멀리서 우웅우웅 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아 이 소리가 고양이 소리였나? 하면서 약간 가볍게 얇게 야옹야옹 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가지고 설마 이 소린가 했는데 옆에 그 타카시라는 남자친구가 여자애가 엎드려가지고 고양이 소리를 내더라 했으니까 고개는 움직일 수 있어가지고 몸이 그래서 아 이건 과잉은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이제 여자친구를 보는데 너무 얌전하게 잘 자고 있더래요. 그래서 뭐야? 이러면서 고양이 소리가 어디서 나는 건지 하는데 고양이가 있다면은 뭐 이제 주변이나 이제 베란다 바깥쪽이나 창문 쪽이나 해서 밖에서 고양이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이상하게 고양이 소리가 잘 귀를 기울여졌다 보니까 위쪽에서 나는 것 같더래요. 고양이 소리가요. 그래서 뭐야 하면서 고양이 소리가 나길래 그쪽으로 고개 들어봤는데 네. 그 천장에 있잖아요. 천장에 어떤 여자가 뭐 옷은 좀 낡은 옷이었는데 원피스였던 것 같대요. 아, 예? 그리고 머리도 짧은 여자가 고양이가 털을 쭉 뺐으면은 그 하는 자세가 있잖아요. 그 자세로 여자가 고개를 숙이고 뒤로 고개를 턱을 접혀가지고 거꾸로 그 상태에서 고개를 숙이고 얼굴은 죽은 사람처럼 창백한데 그 눈이 그 옆에 있는 여자친구를 향해서 있더래요. 그러면서 그 입에서는 피가 묻은 건지 몰라도 빨갛게 검붉게 피가 오래되면 그렇게 묻어있는데 그 입으로 계속 야옹야옹 거리고 있더래요. 그래서 친구가 깨달은 거죠. 저거구나 했던 거죠. 근데 그렇게 야옹야옹 거리고 있는데 이 여자 귀신이 사라지는 것도 사라지는 건데 이상하게 사라지더래요. 예. 그 친구가 1층에 살고 있다고 했는데 2층으로 해서 그 여자가 올라가는 듯한? 그 여자 귀신이 올라가는 듯한 하면서 그대로 그렇게 사라지더래요. 그래가지고 이 여자애도 그 톡이라는 친구도 어이가 없는데 아 이거 좀 여자친구한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면서 그날 아침에 여자친구가 오늘은 고양이 못 들은 것 같은데 근데 계속 뭔가 박박 긁는 소리가 나긴 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토리가 하나를 잊고 있었구나 하면서 고양이가 스크래치 긁으면 박박
긁는 소리 있잖아요. 스크래치 긁는 소리가 났던 것도 기억이 나더래요. 그 소리 나는데 너 고양이 소리 못 들었어 하니까 나 그거 못 들었어. 예.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집 뭔가 있는 것 같아. 그러면서 어제 봤던 귀신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이 여자친구는 겁이 난 거죠. 분명히 귀신이 없을 줄 알았는데 네가 봤다는 게 맞으면은 너가 맞겠지 하면서 남자친구도 가만히 있다가 이거 한번 집주인한테 얘기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집주인한테 관리자랑 통해서 연락을 했는데 일단은 여자친구가 살았던 집에는 아무 일도 없었대요. 근데 2층에서 문제가 있었던 게 이 집이 좀 오래됐다고 하더라고요. 오래됐어도 한 10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 집이 지어지고 나서 얼마 안 돼서 그때쯤에는 고양이를 키울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또 추가된 게 지금 그 건물에서는 고양이를 절대 키우지 말고 반려동물 자체를 키우지 말라 이렇게 규정이 정해져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 여자친구도 또 의문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그쪽에 이제 그 아파트가 개설이 되면서 몇 년 안 돼가지고 어떤 여자가 들어왔는데 자기가 고양이를 좋아하는데 고양이를 키워도 되나요 했는데 그때 이 관리자 입장에서는 네 키우세요. 뭐 그때는 규정이 없었으니까 키우게 됐는데 이 여자분이 그때 유기묘를 한 마리씩 데리고 왔나 봐요. 근데 그 고양이 소리가 안 그래도 방음이 안 나는데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하면서 고양이 소리가 계속 들리더래요. 와. 옆에 있던 주민들도 처음에는 참고 있었다가 점점 그 소리가 많아지고 뭐 제재를 해도 여자는 죄송합니다 하고 그렇게 넘어가기만 하고 따로 뭐 고양이를 뭐 다른 데에서 이제 입양을 맡긴다거나 그런 거 없이 계속 데리고 있었다고 해서 항의가 들어온 거죠. 나 여기서 못 살겠어요 하면서 저 고양이 소리 때문에 내가 미치겠다고 하면서 그 여자에 대해서 화살이 다 꽂힌 것처럼 뭐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여자가 혼자 살고 있는데 그 스트레스에 더 이상 못 이겼나 봐요. 결국 거기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게 사망했는데 그 고양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고양이들이 이후로도 가끔 야옹야옹 소리가 들리는데 이 주민들은 그때 그 여자가 죽은지도 몰랐대요. 왜냐하면은 이 여자는 오늘 또 그러고 있네. 그리고 며칠 전부터 계속 집에만 있고 안 나오는 것 같으니까 우리가 무서워서 지금 도망 다니고 있나? 어디 숨어서 있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한 번은 또 가만히 있다가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길래 별일 없나 보다 했는데 월세로 구하면 세를 내야 되잖아요. 관리자가 사람이 생존이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기록도 없고 집에서만 안 나오고 무엇보다 그 집만 지나가면은 이상한 냄새가 나더래요. 그래가지고 이거 뭔가 있나 해서 그 문을 두드렸는데 그 여자분을 아야코라고 할게요. 가명으로. 아야코씨 계세요? 아야코씨 계세요? 이러고 있는데 말이 없으니까 그 집주인이 관리자가 열쇠를 열고 들어갔는데 확 그 가 썩는 그 악취 있잖아요. 그 냄새가 나면서 거실에 왔더니 완전 과간이었대요. 집은 완전 쓰레기장처럼 너불러져 있고 그 여자는 방 안에서 일하고 있다가 사람이 썩으면 부패가 되면서 떨어지잖아요. 몸의 중력 때문에. 그 상태에서 떨어져 있는데 그 근처에 한 10마리는 돼 보이는 고양이가 다 죽어 있더래요. 그러니까 이 고양이들도 굶어서 죽은 거죠. 자기를 케어주는 사람도 주인도 죽었는데 그래서 결국은 이거 좀 안 좋네 하면서 다 정리하고 혹시나 뒤가 안 좋을까봐 청소를 하고 해가지고 깔끔하게 그쪽에서 세를 내고 이렇게 했는데 뭐 차고 매물이라도 싸게 온다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다 한 달도 안 돼서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래 어쩔 수 없지 이해는 해야지 하면서 이렇게 지내고 있었는데 그 여자친구가 나왔는데 그 여자친구네 애가 그 아래쪽에서 고양이 소리를 들었고 심지어 톨이라는 여자애는 그 여자 귀신을 봤다고 하니까 관리자가 찝찝한 거예요. 사실은 내가 그때 영미사라던가 그런 사람들을 불렀어야 되는 건데 내가 안 불렀고 리모델링을 할 생각밖에 안 해가지고 내가 다른 뭐 조치를 안 취했다고 그러면서 일본에 또 유명한 영미사님을 불렀는데 먼저 그 여자친구의 집으로 갔대요. 혹시 여기에 문제가 있을 거야 했더니 창장을 보더니 아니다. 여기 집은 아니고 그 여자가 올라갔던 그 집으로 가자. 그 고양이가 죽었다. 뭐 여자가 죽었던 그 집으로 가보자 해서 갔는데 네. 그 영매사분이 남자셨대요. 남자분이 거기 다 이렇게 방을 들러보니까 코를 이렇게 막으면서 여기 분명히 청소했다고 했잖아요. 네, 청소했는데요. 이제 거기 그 사건이 몇 년 지났으니까 별로 뭐 흔적이란 게 없잖아요. 근데 그 영매사분이 거실 한가운데 서가지고 계속 코를 막고 있더래요. 네. 아니 그런데 왜 이렇게 이 냄새가 나지 하면서 그 바닥에 있는 장판 있잖아요. 장판 한번 들어보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인이 아니 그거를 왜 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본인은 다 청소했다고 했는데 뭔가 남아있나 해서 걱정되는 얼굴로 왜 그거 뜯냐고 하니까 일단 뜯어보시자고 뜯었는데 예. 그 시멘트가 발라져 있을 거 아니에요.
시멘트가 완전 시커멓더래요. 완전 시커매가지고 착착 만져보는데 시멘트가 물에 젖은 것 마냥 굳어있는데 축축하더래요. 물기가 네? 계속 남아있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그 영매사분이 가만히 있다가 그 사람들이랑 그 여자친구랑 토리에게 거기 있던 사람들한테 다 잠깐 나가줄 수 있냐고 물어봤대요. 그래서 네 알겠어요 나갈게요 이러면서 나갔는데 한 10분 정도 있다가 영매사가 이제 문을 열고 나오더래요. 그래서 관리자랑 거기 있던 사람들이랑 토리랑 해가지고 도대체 무슨 일이냐, 내가 지금 거기에서 영부를 외우면서 그 일을 한번 생각해 봤는데 이 여자애가 계속 여기 주민들한테 계속 타박을 받았고 아, 그리고 고양이들도 굶어서 죽었잖아요. 고양이가 또 영물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 많은 고양이들이 영혼이 하나씩 모여서 그 한으로 그 여자의 영이랑 그 고양이들의 영이랑 합쳐서 하나의 한이 이렇게 덩어리처럼 만들어진 것 같다. 그리고 그 죽었던 그 귀신이 그 여자친구로 보기에는 쟤는 행복한 사람이구나. 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한이 너무 심해져가지고 그 있는 층이 아니라 그 아래층에 있는 그 여자친구의 집까지 그 한이 이어져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 여자친구에게 그 연약이 갔던 게 아닐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예.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될 거야 했다가 일명 뭐 천도제라고 하죠. 그 영을 달래가지고 일을 하고 보내자고 해서 결국은 관리자도 똑바로 그 관리를 못한 거니까 돈을 좀 내고 해서 천도제를 하면서 이제 하늘에 보내줬다고 하더라고요. 그 뒤로는 다행히 그 여자친구는 별일 없었는데 그런 일 있고 나가지고 아 나 그래도 여기는 못 살 것 같아 하면서 결국은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갔다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그 중간에 이제 일을 하면서 더 모았던 돈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친구가 고양이가 그냥 고양이가 아니라 얘네들도 영물이고 하니까 이런 일이 있었고 꼭 사고 매물이 아니더라도 다른 층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다고 하면서 예.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전해주셨어요. 네, 끝입니다. 이야. 오늘 또 귤량님께서 닉네임과 같이 네, 닉네임도 귤량인데 오늘 이야기 전달 잘 해주셔서 다시 한번 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항상 네. 또 이런 무섭고 섬뜩한 이야기들 많이 들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너무 고마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일단은 귤령님께서 오늘 전달해주신 일본에 관련된 아주 또 무서운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우리 귀족님들께서도 지금 일본에서 겪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섬뜩한 이야기들 해외에서 겪는 분들 계실 텐데, 언제든지 저희 채널에 제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